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가르침은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감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충만함의 여정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속에서 원형의 인도를 받으며 나타나는데 그는 이를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내 삶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무의식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운명적인 사랑은 단순한 낭만적인 매력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한 사람의 심리적 발달과 병행되는 신비롭고 변화적인 과정이며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깊은 층위에서 나타납니다. 칼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개성화 과정을 인간 심리의 초석으로 여깁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신에서 부족하거나 억압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충족하고자 노력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이러한 개성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은 영혼의 무의식적 공허함을 채우고 완성해줄 반쪽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영혼을 위한 상호 보완적이고 변형적인 결합입니다. 칼 융의 원형 이론은 운명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이미지입니다. 원형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패턴을 나타내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맥락에서 영원한 여성, 아니마, 과영원한 남성, 아니무스의 원형이 부각됩니다. 남성의 무의식에서 아니마는 여성적인 면, 이상적인 여성상, 그리고 영적인 완성에 대한 열망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무의식에서 아니무스는 남성적인 면, 이상적인 남성상, 그리고 영적인 통합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이러한 내면의 원형들이 외부 세계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만남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당신의 무의식에 형성된 이상적인 원형적 특징을 구현할 때 당신의 영혼은 그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유대감은 피상적인 감정적 매력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영혼이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발견하는 메아리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일종의 영적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림자와의 대면,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의 내면 여정에 대한 안내자이자 거울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모두의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신성한 경험이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운명적인 사랑은 우리 영혼의 성취와 개성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랑은 피상적인 낭만적 관계를 초월하며 심오한 심리적, 영적 과정입니다. 적합한 사람은 우리 무의식의 원형적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그림자와 원형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자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칼 융의 보편적 심리학 이해를 통해 운명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 다가가 자신의 영적 여정을 향해 의식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의 중심에 놓은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의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집단 무의식의 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깊은 층에는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원형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운명적인 사랑과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무의식, 특히 동시성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의 인도와 우주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의해 형성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무의식은 인간 정신에 보이지 않는 심연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 삶의 많은 사건과 만남은 이 무의식에서 비롯된 에너지의 외부적 반영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맥락에서이는 우리 영혼의 성취에 필요한 사람이 의식의 경계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의 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의미하며 인과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사건이 겹치는 데서 발생합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우주가 우리의 무의식과 소통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봅니다. 이러한 소통은 올바른 사람을 만날 때가 왔고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으며 당신의 길을 찾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예는 운명적인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별과 같습니다. 우연히 서로를 반복적으로 찾거나 같은 상징이나 꿈이 반복되거나 공유된 기억이나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은 모두 무의식이 이 사람은 당신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해석하려면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징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은 또한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칼 융은 꿈이 영혼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꿈은 무의식적인 두려움, 욕망, 그림자, 그리고 원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맥락에서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나는 사람, 우리 관계의 영적인 의미, 또는 잠재적인 장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넘어 친숙함과 보편적인 소속감을 경험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무의식과의 이러한 연결은 개인의 자아 발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그 징후를 인식하지 못하면 올바른 사람과의 연결은 피상적이고 덧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을 발견하는 것이 운명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깊은 내면의 작업이 없다면 사랑 관계는 피상적인 매력과 순간적인 흥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적인 사랑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부름이며 우주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쌓아 올린 다리입니다. 동시성은 이 다리의 가시적인 신호이자 안내자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과 논리가 내린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우주, 그리고 운명이 함께 써내려간 특별한 시나리오이며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인식하고 일치시키면 가장 순수하고 변화무쌍한 형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인간 정신에서 가장 복잡하고 덜 탐구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무의식 속에서 억압하고 받아들이려 애쓰고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특징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사랑 관계에서 그림자는 종종 잘못된 선택, 실망, 그리고 고통의 밑바탕에 숨겨진 힘으로 작용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운명의 사랑과 올바른 사람을 찾는 여정에서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오도하여 상대방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사라는 심리적 과정을 촉발합니다. 투사 혹은 투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적 측면, 욕망, 두려움 또는 기대를 외부 세계의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질을 보거나 파트너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투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칼 융은 투사가 연애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사를 통해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닌 자신 안에 만들어낸 상상의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망, 소통 단절, 그리고 관계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그림자의 파편들을 의식 속으로 끌어들여 포용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인 그림자에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 정직, 그리고 깊은 내면 탐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는 더 이상 어두운 측면에 지배받지 않고 의식적인 힘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과 더욱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 타인을 바라보고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영적 해방의 한 형태입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수치심, 질투, 분노, 그리고 약점을 인식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제하고 그 노예가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자각은 관계 속의 반영을 치유합니다. 따라서 운명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진실되고 심오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투사 영역 중 하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입니다. 칼 융은 남성의 이상화된 여성상을 아니마, 여성의 이상화된 남성상을 아니무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며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투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자기 인식과 자기 통합이 운명의 사랑을 찾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찾는 데 있어 우리가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자기기만과 그림자 회피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와 투사의 개념은 운명의 사랑으로 향하는 길로 의식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투사를 통해서만 그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오해, 잘못된 선택, 그리고 상실로 이어집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그림자와 화해하고 투사를 제거하며 진실하고 깊고 영적인 연결을 맺는 길을 열어줍니다. 운명의 사랑은 외부 세계뿐 아니라 내면에 어렵지만 신성한 갈등 이후에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삶에 데려온 사람이 당신의 상처를 반영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과 그것이 당신에게 준 교훈을 우리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인간 정신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이 두 가지 원형은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 이해와 통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남성은 무의식 속의 여성적 이미지, 즉 아니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여성은 내면의 남성적 이미지, 즉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이성과의 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발전, 창조적 에너지, 그리고 내면의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명적인 사랑이나 적합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내적 원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세계에서 찾는 사람은 실제로는 내면 세계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마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성적 형상이 아닙니다. 아니마는 또한 감수성, 직관,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창의성, 그리고 영적인 깊이와 연결된 에너지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연결되지 않으면 자신 안에 이러한 여성적 측면을 억압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여성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거만하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마와의 건강한 관계는 남성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더욱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으며 창조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줍니다. 반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서 발견되는 남성적 측면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이 측면은 논리, 행동력,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능력, 영적 권위, 그리고 항해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무스와 통합되지 않은 여성은 외부 세계의 남성 인물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적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은 우유부단하고 취약해지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와의 건강한 관계는 여성에게 내면의 자신감을 주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개인의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원형은 개인이 자신 안에서 상반되는 측면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이러한 원형이 존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내면의 대립이 외부 세계의 다른 사람과 공명할 때 발생합니다. 남성이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아니마를 구현하는 여성을 만나고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반영하는 남성을 만날 때 그들 사이에 강력한 끌림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끌림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원형과 마주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실제 사람이 아닌 무의식적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반영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운명의 사랑은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의 건강한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이러한 이성 원형을 내면 세계에 통합할 때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누군가에게 필요나 공허함 때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공명과 깊은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랑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까지도 치유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예측했듯이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와의 건강한 연결은 외부 세계의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칼 융의 심리학에서 사랑과 관계가 단순한 외적인 과정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적인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운명적인 사랑이나 올바른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추구하는 온전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점을 발견하고 화해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영적 균형 상태입니다. 내면의 이성 원형과의 관계가 성숙할수록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더욱 진실하고 심오하며 변화적인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은 가장 신성한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인도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조건은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자신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완성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단점을 반영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자신 안에 반대되는 것들을 인식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자와 맞서고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었던 욕망의 길을 되짚어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면의 자아와 소외된 사람은 외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알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부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에 빠지고 결국 실망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의 투사가 철회될 때까지 사랑은 시작될 수 없다는 말은 운명적인 사랑의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관계는 사실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결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가치함을 상대방의 눈에서 가치를 찾으려 애씀으로써 치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요? 융은 여기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바로 개성화입니다. 즉, 내면 여정의 용감한 시작입니다. 내면의 아이와 마주하고, 억압된 감정을 인정하고, 그림자를 마주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어둡고 갈등하는 측면과 마주하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주함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함은 우리의 강인하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면뿐만 아니라 취약하고 질투심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면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더욱 명확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단절과 실망은 실제로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모든 잘못된 관계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실은 당신을 내면의 자기 성찰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성찰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진정한 자아,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끕니다. 사랑은 단순히 타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이 말했듯이 사랑은 두 완전한 개인이 서로를 선택할 때 가장 순수한 형태에 도달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깊은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의미는 상호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칼 융의 가르침에서 운명에 대한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성숙의 결실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그림자를 받아들이며 아니무스, 에너머스 또는 아니마, 애니머, 가 더 이상 상대방을 보안물이 아닌 동반자로 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동반 관계는 열정, 우정, 그리고 깊이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꿈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외적인 낭만적 여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적합한 사람을 아는 것은 내면의 깨달음과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가능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사람을 아는 것은 실제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팁들은 타블로이드지의 관계 테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먼저, 칼 융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동시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일련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우주가 더 큰 계획 안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러한 만남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의 발전에 필수적인 상징적인 관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위기, 또는 심오한 자기 성찰의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외부 세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등장이 여러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수반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면의 평화와 깊은 깨달음을 느낀다면 이는 매우 귀중한 신호입니다. 적합한 사람은 행복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열망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면 이는 영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세 번째 팁은 투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 자주 강조했던 요점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상화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무의식이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사라진 후에도 남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자아 실현, 즉 개성화 과정은 핵심입니다. 관계가 당신을 더 정직하고, 더 자각하고, 더 자신답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내면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짝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사랑받는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자아는 위축되며 두 영혼 사이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화만이 남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투사를 거두고 내면의 아니마, 애니머 또는 아니무스, 에너머스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운명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성취될 때 당신은 이제 그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되었기에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평생 동안 느껴왔던 그 깊은 공허함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되라는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나에게 맞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해 보셨나요? 내면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 화해하셨나요? 이 질문들이 공감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찾고 계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